여보세요? 넌 총선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 보이더라. 총선 때까지 달린다. 영희는 총선이 체질. 와, 저 처음 들었어요. 영희는 총선이 체질? 근데 그 남자 목소리 누구예요? 너무 간지럽지 않습니까? 피디님인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총선 때까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총선이 체질. 맞습니다. 영희는 총선이 체질입니다. 자, 이 총선의 체질에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독특한 시각으로 한번 중요 포인트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실제 헬마우스가 얼마나 잘할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헬마우스 총선 체크 포인트 스튜디오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아침에 나오다가 1시간 늦게 나오니까 어때요? 네. 몸이 훨씬 개운하네요. 게으른 상남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기쯤부터 언론 매체에서는 주로 뭐 경마 중계하는 것처럼 예. 그 지지율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격전지 분석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좀 예.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젊은 시각에서 한번 네. 총선 전체 판을 한번 봅시다. 말 달리는 다 그 판을 보면서 우리가 멀리 앉아가지고 네. 저 말은 졸로 가고 저 말은 졸로 가고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재밌고 아주 독특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시간이죠. 예,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만의 시각으로, 네.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좀 즐겁고 재밌는 총선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셨을까요? 자, 헬마우스의 총선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제 신도시의 선거학이라는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오, 신도시의 선거학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논문 제목 같아요? 네. 헬마우스 학이라고 좀 해두겠습니다. 네. 네, 일산하고 이제 뭐 분당이나 뭐 이런 신도시들. 거기가 신도시에 너무 오래돼서 구도시 아닙니까, 이제? 이제 30년 된 신도시죠. 네, 어쨌든. 예, 네. 이제 그런 어떤 신도시라는 게 인위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내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제 주 도심 지역이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인구가 너무 밀집돼가지고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럴 그렇죠. 때 이제 네. 시 외곽에다가 기반 시설을 이제 새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걸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신도시로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지역들이 있고 그게 그렇죠. 90년대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히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거를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방에 또 분산시키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도시를 여전히 국가 주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그런데 이 신도시의 형성이 각 선거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 지역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총선 같은 그 큰 선거의 전체 판세를 읽는데 꽤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미리 좀 분석을 해보고 네.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해보자. 신도시라고 하면은 뭐 주로 이제 뭐 젊은 네. 그런 인구들이 많아서 진보 쪽이 유리하다. 네, 이런 식의 시각이 조금 일반적인데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그렇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 이제 그 일을 한창 하는 나이대. 그래서 젊은 층이 밀집되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이제 지역구 자체의 색깔이 좀 젊은 색깔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신도시는 뭐 젊으니까 진보 쪽이 많이 투표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쉬운데 실제 그 신도시들이 어느 지역구에 위치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해당 지역구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이걸 이제 디테일별로 살펴보면 조금 재밌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실제 구체적인 포인트별로 또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관찰을 해보면 해당 그 총선의 이제 전체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그렇군요. 걸 좀 예측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좋아요. 자, 이제 일산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일산에 쭉쭉쭉쭉쭉쭉쭉 가보면 문산, 파주 이런 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데가 이제 파주시, 경기도 그렇죠. 파주시인데요. 네.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일산이나 분당은 너무 오래된 신도시니까 네. 구도심화된 이제 신도시니까 거기 말고 2기 신도시인 이제 파주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파주시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북한하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예전부터 이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조금 더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편견이 강했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수층의 표밭으로 오래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소선거구제로 이제 총선이 바뀐 뒤에 19대 국회 때 이제 파주시 갑을로 이제 지역구가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진보 계열 정당이 파주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맞네요. 예,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네. 여기는 보수다. 이렇게 이게 생각을 맞네요. 많이 했는데 네. 2기 신도시로 이제 교화 운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파주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화하고 운정은 또 얼마 전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네. 여기는 또 기존 파주나 이런데 뭐 일산 이런 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이제 신도시인데요. 네. 이 신도시 중심 지역이 이제 파주 갑 지역으로 이제 분리가 됐고, 기존의 고도심이나 이제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이제 파주 을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신도시의 중심 지역인 파주 갑에서는 연달아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네. 접경 지역이었던 이제 파주 을 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진아 전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선까지 하면서 19대까지는 이제 보수가 계속 버텼습니다. 근데 20대 총선 2016년에는 이 지역도 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승리를 하면서 네. 파주의 전 지역이 진보가 이제 석권을 하게 됐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파주시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황진아 전 의원이 예. 3선하면서 버텼는데 갑자기 20대에서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접경 지역이다, 뭐 산업 지역이다, 뭐 농촌 지역이다 이제 이런 전통적인 편견을 깨뜨리는 거는 네. 특정 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접경 지역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는 좀 복잡한 지역구로 변했을 때, 인구 구조가 좀 복잡하게 바뀌었을 때. 그런 때에 이제 뭔가 변한다.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이제 효과를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파주 운정 신도시 그러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왔던 의뢰인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 의뢰인이. 그 의뢰인이 예. 사기 사건으로 들어왔는데요. 네네, 사기 사건. 파주 운정 신도시를 자기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운정 신도시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에 예, 얘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땅 사기 뭐 이런 사기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사람 말 믿었거든요. 네네네. 그분 말이 너무 확실한데 이 네. 사람은 오해를 받고 있는 거구나. 네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지셨군요. 네, 뭐 지구 말고를 떠나가지고 네. 일단 그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다 말았는데 그분은 그러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죠. 보수 쪽에 투표를 하셨을까요? 진보 쪽에 투표를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 동네 안 사니까 그쪽은 못했을 안 것 같아요. 사셨군요. 근데 구치소 가 계셨기 네. 때문에. 자, 어쨌든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네요. 접경 지역도 변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자, 예.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신도시의 또 다른 유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유형이 있습니다. 아, 혁신도시 유형.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몰려 있었던 이제 공공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지역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들이 10년에 걸쳐서 이제 쭉 이루어지면서 네네. 2010년대 들어오니까 이게 슬슬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인구가 네.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선거 판도를 흔드는 중심에 이제 혁신도시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서부 경남 지역 흔히 이제 보수 벨트라고 불리는데요. 네. 서부 경남 지역 중에서 중심 도시인 진주시 네. 여기에 이제 생기고 있는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자, 그 경남 진주시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내려가냐면 이제 LH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렇죠. 그 유관기관들이랑 기업들이 이제 대거 진주 혁신도시, 그러니까 동으로 행정동으로 치면 이제 충무공동이라는 데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충무공동이요? 네. 예. 그 새로 생겨난 이제 행정동이죠. 네. 원래 이제 진주시는 이제 경남 보수의 이제 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역대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같은 이제 진보 계열 후보가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6.13 지방선거 때도 자유한국당 조규힐 후보가 이제 52%를 득표를 해가지고 45%에 그친 이제 민주당 갈상돈 후보를 누르고 진주시장에 당선됐던 지역인데 잘 보시면 이 지역구를 좀 뜯어보면 좀 다릅니다. 네네네. 이게 진주시 혁신도시가 들어섰던 충무공동만 보면은 네. 민주당 갈상돈 후보가
64%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당 후보가 이제 당시에 34%를 얻었으니까 더블이네, 더블. 거의 더블 스코어가 예, 예,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선거, 진주시장 전체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이겼는데 네. 혁신도시만 딱 놓고 보면은 가을상전 후보가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오. 이게 진주시의 30개 읍면동 중에서 네. 갈 후보가 승리한 게 딱 5곳인데 네. 그 중에서도 총무공동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충무공을 좋아하나? 왜 그러시죠? 갈산도 후보랑 상관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아. 혁신도시라는 특징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이 지방선거를 보면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당시에 충무공동에서 70%를 넘게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지사 선거 전체로 보면은 김태우 후보가 이제 25%를 이 당시에 충무공동에서 얻었는데 네. 경남지사 전체로 보면 45%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걸 보면은 전통적으로 한국당이 득세를 해왔던 이제 진주시의 선거에서도 혁신도시가 있는 충무공동만 떼서 보면 진보 표심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묶였지만 그 중에서도 또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섹터를 나눠 보면은 혁신도시만 표심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띈다. 네, 그러네요. 이런 거죠. 근데 혁신도시나 신도시에 사람이 밀집해 있지 않아요? 표가 많잖아요. 표가. 그렇죠. 인구가 밀집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주시장의 전체 판세를 보면 결국 보수가 가져갔는데, 네, 그렇죠. 뭐 동 한 개에 집중적으로 표 많이 나오는 게 뭐 대단하냐, 결국 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밀집한다는 특성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투표에 임하겠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나 신도시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특징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관이나 대단히 아파트가 신도시나 혁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구가 그 지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네. 진주시 이제 충무공동만 해도 이주가 시작된 2013년 12월 그때 이제 동이 처음 생겼는데 출범 첫 해 인구가 486명입니다. 너무 조그면. 엄청 조그만 네. 동이죠. 네. 이제 억지로 만들어진 동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LH를 비롯한 이제 11개 공공기관이 이주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7,6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야, 이게 한 150배 늘어난 겁니까? 폭증을 한 거죠, 그야말로. 4배네요, 4배. 예. 400배. 게다가 그 17,000명 중에서 20대에서 네 배. 40대 비율이 절반을 넘고요.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랑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압도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계속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진주시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 그러니까 뭐 경남 산청군이나 뭐 하동군이나 합천군이나 뭐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젊은 층 인구가 계속 몰려오게 된다면 네네. 장기적으로 진주시의 선거 양상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충무공동 한 군데에서 끝내지 않고 예. 전체적인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만 뭐 선거는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돌아가니까? 되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바뀌면 지역 표심이 바뀐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지역의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한 추적 조사도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부산의 이제 구도심 지역 하고 경남의 김해시나 양산시 이런 외곽 지역의 도시들 네네. 간에 이제 어때요? 상관관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요? 상관관계까지 공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 정말 좀 많이 공부밖에 했습니다. 안 하네. 제가 이제 보니까 네. 그 김해시나 양산시가 그 부산의 구도심 지역에서 젊은 인구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새로운 이제 산업단지들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이제 베드타운도 형성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김해시나 양산시가 소위 이제 PK 지역 네. 보수의 아성이죠. 네, 그렇게 딱 느껴졌는데. 그렇죠. PK 지역의 어떤 이익을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진보 진영의 소위 낙동강 벨트라고 합니다. 낙동강 벨트. 그렇습니다. 새로운 진보 진영의 이제 텃밭화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떻게 됩니까? 지역구 양상을 보니까 양산시에 이제 갑을 지역구, 네. 김해시에 갑을 지역구 4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4개 중에서 3곳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인가요? 네. 그쪽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영수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시장? 있는데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동관 의원이 이제 이번에 이제 출마 내려갔죠. 선언을 예. 한 거죠. 예.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럴 만큼 지금 4곳 중에 3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해시장이나 양산시장도 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래요? 잡고 있습니다. 오. 그럴 만큼 이제 젊은 인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네네네. 오히려 이제 부산의 구도심 지역은 점점점 이 그 고령화가 좀 심화되고 그러니까 있고. 부산에 살고 있던 젊은 인구들이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그냥 부모님들만 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보수화가 될 보수화가 가능성이 된다. 있다. 어. 네,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도시나 혁신도시 같이 새로 만들어진 지역이 네. 기존 선거 판세랑 다른 선택하는 거 이게 사실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목해 볼 대목이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파주시, 진주시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고요. 네. 제가 뭐 다른 지역을 좀 재밌게 볼 만한 지역을 꼽아드리자면 네. 강원도 전체 판세를 점쳐볼 수 있는 이제 원주시. 아, 원주시? 왜 원주시를 원주시가 꼽을 수가 또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됐어요? 원주시에도 푸른숨 혁신도시라고 이제 들어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강원도의 중심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춘천시가 강원도 전체에서 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원주시가 제일 많은. 사실 춘천하고 원주 제가 다 가봤는데요. 네. 원주에 이렇게 그 도로도 뚫리고 네. 그러면서 훨씬 다니기가 편해져가지고 원주가 조금 중심 도시로 좀 느낌이 딱 팍팍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한 10여 년 정도를 뽑아보면 원주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강원도 전체 판세가 좀 흔들렸던 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이제 그쪽에다가? 원주시에 공천을 한 이런 양상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의원이 그렇습니다. 있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보수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춘천시도 네. 최근에는 그 네. 경전철이 연결되고 네. 뭐 이제 춘천 서울 있는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이러면서 거기도 또 젊은층 인구가 좀 많아지는 그래요? 근데 거기 그런 양상을 학생들이 띠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서울에서 다니고 선거 때 되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지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춘천은 이번에 또 분구가 돼가지고요. 이게 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네,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총선 체크포인트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마디만. 저는 뭐 매주 이렇게 재밌는 소식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